자, 지금 시간이 20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14분 장 끝났고요. 433.47 0.43% 내렸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하락인데 다른 봉으로 보면 의미가 하나도 없죠. 자, 계속 437에서 막히고 있어요. 네? 437 라인, 여기가 지금 볼벤 20 상단선인데 요 수치까지는 못 가고 그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계속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은 딱 보시다시피 하단선은 지켜요. 그러니까 하단선 아래로는 잘 안 빠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왜냐면 올라가면 그 위는 이제 매수가 안 되는 위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힘들고 내려가는 건 하단선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 위치에서 지금 4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보이죠? 그래서 452.70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있다고. 그러니까 위로 튀면 최고점을 한번 찍겠죠. 위로 튀면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아래로 가면 이제 상승세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이게 고가라고 따지면 저가를 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달에 고가가 나온 거면 저가를 깰 수 있을 만큼의 봉이 그려져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지는 없어요. 이 저가를 깰 만큼의 뭔가의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흐름상 보면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매수 자리가 볼벤 20 상단선, 그러니까 한 420일 정도 아래는 월봉상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보유만 가능한 거고, 이게 지금 과열까지 안 갔어요. 과열 수치는 4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열 수치까지는 안 가고 하단선을 벗어나면 힘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주봉은 딱 볼벤 찍고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볼벤 5 상단선 찍고 멈췄어요. 이렇게 끝나면 위가 열리나요? 열리나? 닫힙니다. 닫혀요.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닫힙니다. 보시다시피 딱 위를 막았죠? 위를 이렇게 막았다고요. 하나, 둘, 셋. 막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431대 한번 하단선이 있고, 그 밑에가 429대 있고, 그 밑에가 427대가 있어요. 요거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사실 부족해요. 윗꼬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자, 이제 고가가 낮아졌죠? 중요한 건 고가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저가도 여기서 낮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저종이 이제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얘는 하락만 할 거예요. 이제 횡보 하락 언제까지? 여기까지. 없어요. 그 사이에 없어요. 연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횡보하다가 내리고 이제 그것만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종가가 내리잖아요. 종가가 내리면 얘는 여기예요. 여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든지 종가가 내리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오른 걸 다 토해내든지 아니면 상승하든지. 예.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예. 시작하면 상단선이 위를 눌러요. 시작하면 위에 상단선이 이렇게 누르게 돼 있다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이 바뀌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봉이 바뀌면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다만 하단선도 있어요. 예. 하단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올라가는 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단선이고 내려가는 건 사용한 하단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만 보면 내리는 힘이 조금 더 강한데 문제는 고가를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물음표예요. 왜? 윗꼬리가 너무 작아요. 윗꼬리가 길면 상단선이 밑에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만들지 못해서 이게 애매하게 끝난 거죠. 더군다나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예, 별로 좋지는 않아요. 누르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어쨌든 갭상승이 안 나와야 돼요. 예, 갭상승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상단선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개파락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예, 다음 주가 됐을 때 상단선이 발달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일봉은 박스입니다. 일봉은 박스예요. 일봉은 박스다. 이건 갭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뭐 그냥 딱 가둬놨기 때문에 일봉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선물도 똑같겠죠. 선물도 똑같다. 예. 여기는 거래량이 늘었어요. 자, 여기도 누르고 시작하죠. 예. 누르고 시작한다고요. 딱 시작하면 위에서 눌러요. 예. 시작하는 순간 위에서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떻게 돌 거냐? 예. 그게 관건이죠. 예. 지금 하단선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월봉은 하단선으로 딱 막아놓고 떨어지는 건 계속 방어하고 있어요. 자, 주봉은 올라가는 걸 막아놨고 월봉은 내려가는 걸 막아놨어요. 양쪽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위 막아놓고 아래 막아놓고 주봉은 위에서 누르고 월봉은 아래에서 받쳐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레버리지 예, 뭐 분기봉을 할 얘기 없고 월봉은 밑에서 받치고 주봉은 위에서 누르고 주봉은 위에서 누릅니다. 누르고 있죠? 네, 누르고 있어요. 네, 일봉은 방향이 없고 똑같아요. 고버스도 일봉은 방향이 없고 네. 주봉은 아래에서 받쳐주고 딱 받치고 있잖아요. 아래에서 딱 받칩니다. 월봉은 위에서 찍어 누르고 월봉은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어요. 분기봉은 너무 싸고 분기봉은 싸죠. 볼배는 아래니까. 아직 자금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2114억 매수, 외국인 1300억, 기관 1585억 매도인데 이게 돈이 너무 작잖아요. 이런 금액으로는 못 누르는 거죠. 누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선물은 82억 매수하고 옵션은 양매도 쳐놨는데 이 금액으로는 못 누른다고 봐요. 누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누르는 건 어렵다예요. 지금 누적으로 1조 2천억 밖에 안 돼요. 네? 누적 1조 2천억. 네. 외국인은 지금 2773억 매도인데 이 돈으로 어떻게 누르겠어요? 지난달에 7조인데. 네? 지난달에 7조인데 지금 1조 2천억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금액으로 판을 뒤집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5조 9천억 남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는 흐름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뭐 방향이 결정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것도 막아놨지만
내려가는 것도 막아놨어요. 예. 지난달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돈이 막 돌았어요. 예? 지난달 7월 18일인가? 그 이후로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돈이 돌았다고. 예. 여기 7월 18일 7월 18일 여기 보면 1조 8천억이잖아요. 그 다음날 3조 됐다가 2조 3천억 됐다가 다시 3조 1천억 4조 1천억 4조 6천억 5조 6천억 6조 3천억 7조 4천억 하루에 거의 막 1조씩 들어온 거예요. 예? 하루에 앞단위가 그냥 바뀌어요. 여기 4조 6천억 5조 6천억 6조 3천억 7조 4천억 4조 5조 6조 7조 하루에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들이 막 들어왔는데 예, 이 정도 파괴력이 있어야지 방향을 바꾸죠. 예, 근데 이 정도 파괴력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흐름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돈은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들어온 게 3전이잖아요. 예, 저렇게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 들어온 게 3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전 쪽에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3전 쪽에는 돈이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방향을 못 바꾸는 거죠. 자, 오늘 개인이 삼성전자 3천억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3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5천억 산 거죠. 네? 5천억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한 종목을 잘 보시면 네이버, LIG 넥스원, LG화학, 그죠? SK하이닉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쭉 샀죠. 그러니까 예전에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던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매도치게 한 거죠. 자, 외국인이 거래한 거 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1600억 사놓고 네이버 팔고 LIG 넥스원, LG화학,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그죠? 이렇게 올렸던 종목들은 싹 팔아먹으면서 삼성전자로 지수를 딱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는 거죠. 예? 돌려막고 있어요. 삼성전자로 매수하면 다른 걸 팔아먹고 다른 거 매수할 때는 삼성전자 팔아먹고 계속 돌리니까 지수는 안 빠지죠. 다 같이 팔아야 빠지는데 계속 돌리니까 안 빠지는 거죠. 계속 순환해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8월달 들어서 뭘 샀냐? 8월달 들어서 개인이 사는 종목이 네이버, 하이닉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개인이 사게 하면서 삼성전자를 팔게 하는 거죠. 삼성전자 어디 갔죠? 삼성전자가 없네? 카카오, 한화오션,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지금 팔고 이 기존의 요런 종목들을 계속 사게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안 보여요. 삼성전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없습니다. 8월달 들어서는 어디 갔지? 오늘 결과는 사실 일봉은 약간 내리려고 폼을 잡았지만 주봉은 아니에요. 주봉은 윗꼬리가 거의 없는 양봉이기 때문에 사실 하방에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이에요. 지금 봉을 그려놓은 모양새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방향은 양쪽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는 힘도 존재하고 받치는 힘도 존재하는 거죠. 주봉은 누르고 월봉은 받치고 양쪽의 힘이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돈에 의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월봉은 위를 보고 주봉은 아래를 보잖아요. 월봉은 위를 보고 있다고. 차트 자체가 위를 보고 있어요. 반대로 주봉은 아래를 보고 있어요. 저렇게 양봉으로 끝나도 아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누르려고 할 거고 월봉은 받치려고 할 거예요. 일봉은 양쪽의 힘이 공존하니까 눈치 보면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거죠. 위쪽으로도 안 가고 아래쪽으로도 안 가고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질질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2개월 봉으로 보면 급등을 하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급등을 해가지고 봉을 완성하든지 아니면 아래로 393 아래로 쳐박아서 완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양쪽을 다 틀어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위는 주봉으로 막고 아래는 월봉으로 막고 양쪽을 다 막아놓고 아무 쪽으로도 못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2개월 봉을 보면 그냥 하늘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위로 가든지 자신이 있으면 위쪽으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아래쪽으로 쳐박아야 되는데 이건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안 내고 그냥 계속 시간만 끌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끌고 있으니까 저도 분석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주고 그냥 시간만 계속 끌고 있습니다. 분석을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죠. 분석자 입장에서도 괴로워요. 이게 뭐 확실하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중에 떠 있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시간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게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공중에 띄워서 끝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빼든지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랑 붙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394에 있는 요 상단선이 저가에 붙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봉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보조지표가 올라가서 붙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급등이 나오든가 아니면 내려꽂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양쪽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급등할 가능성과 내려꽂을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데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안 보여줘요.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안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분석자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일방적으로 집행하면 돼요. 위로 갈 거면 계속 개인한테 현물 매도를 주든가 아래로 갈 거면 개인한테 계속 현물 매수를 주면 되는데 이거는 주는 것도 아니고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시간만 허비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려꽂으려고 하는 건지 감을 못 잡는 거죠. 자금의 흐름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고려해야 될 봉이 4시간 봉? 4시간 봉은 뭐 아래 위 다 막아놨네요, 지금. 봉을 이렇게 움직이면 진짜 답답하죠. 여기 지금 데드 났던 거, 그죠?
여기 지금 데드 났던 거 골드 냈는데, 예. 아직 데드 완성이 안 됐어요. 최고점을 넘든지 아니면 아래로 다시 쳐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최고점을 넘어야 돼요. 위로 갈 거면 최고점을 넘어야 되는 건데, 최고점을 넘을지 아니면 내려 꽂을지 아직까지 망가진 봉은 없어요. 예, 망가지지 않았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어차피 최고점을 다시 찍든가 작살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444 여길 넘는 흐름이 나오든지, 여기 넘을 자신 없으면 아래로 그냥 내려가야죠. 아래로 내려 꽂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숫자만 따졌을 때 이게 지금 444.332 고점이면 지금 여기 394까지 보시면 일목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등하든가 아니면 394로 내려가든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점 넘고 위로 치솟든가 아니면 이제 상방 다 정리하고 내려 꽂든가. 이게 고점이냐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게 고점이면 얘가 이렇게 대던하면서 봉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봉이 죽는 거죠. 근데 봉을 죽일지 안 죽일지는 사실 미국 증시가 결정하는 거지, 국내 증시가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움직이는 게 미국 증시랑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미국 증시 급락하면 우리도 비슷하게 급락하고, 미국 증시 안 떨어지면 우리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내 이슈가 아니라 거의 미국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같이 따라갈 거고, 미국 증시가 버티면 같이 버티겠죠. 지금이 8월 중순 가까이 됐는데, 아마 이제 하락 보시는 분들이 다 포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시간 끌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버티기가 너무 힘들죠. 버티라고 사실 권유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작정하고 움직이면 이걸 어떻게 버티라고 권유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티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 내린 종목 볼까요? LG화학. 왜 내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상단선에 이게 걸려 있죠. 상단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야 되는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밀리는 거죠.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는 네이버는 없죠? 네이버는 반대로 반등이 왔어요. 지금 삼성물산 볼까요? 삼성물산. 여기도 보시면 볼펜 20 상단선 위에서 떠 있다가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봉을 보시면 그 자리에 어떤 이슈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슈들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얘도 지금, 보시면 과열 상태에서 지금 꼬리 달고 있는 거잖아요. 과열 상태에서 꼬리를 다는 거지 과열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거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6개월 봉이 볼펜 20 상단선을 과하게 넘어가면, 굉장히 올라가기가 힘들다고요. 그걸 지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크게 보면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에 떠서 지금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인지가 안 된다고. 왜? 오늘 당장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일 당장 내리면 내리는 거고, 지금 위치가 높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봉을 보여드려 봐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닿지도 않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비싸.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뭐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고 거래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해가지고 들고 가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인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삼성전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뒤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는데 뒤에서 빠지는 거라 더 인지하기가 어렵죠. 자, SK 하이닉스 볼뱅 근처까지 갈 거죠? 보세요. 거의 다 왔죠? 볼뱅 근처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검정선이요. 여기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하락한 게 과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하락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땡기면서 삼성전자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삼성전자는 볼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리는 게 문제가 없는데 SK 하이닉스는 밖으로 나가 있다고. 나간 애는 들어오고 밑에 있는 애는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현대차는 3개월봉이 문제죠. 3개월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보셔야 빠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대부분 차트를 잘 지키고 있는데 지수는 차트를 다 어기고 가고 있어서 지수랑 종목이랑 따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는 하방에는 불리하다. 하방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갭상승이 나오면 조금 더 하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